안녕하세요, 박셰프입니다. 얼마 전 미국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0.75%나 급격하게 시행했죠. 그러니까 그만큼 인플레이션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 상황을 타개해 보고자 매스컴에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자이언트 스텝으로 0.75% 금리를 올렸는데요. 지금 캐나다 같은 경우도 말이 많습니다만 아무래도 미국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제 7월 중순에 금리 인상을 또 다시 올릴 거로 예상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금리가 인상되면 아무래도 은행에서 돈을 빌린 사람의 입장에서는 걱정이 될 수밖에 없겠죠. 모기지와 관련해서는 예전에 고정금리로 받아놓으신 분들은 걱정이 없으시겠지만 그분들 같은 경우도 조만간 갱신을 하셔야 된다면 걱정이 많으실 거고요. 특히 변동으로 가장 핫했던 시기에 주택을 구입하셨던 분 같은 경우는 그 걱정이 더 크시겠죠.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상승하고 있는 금리에 지불해야 될 이자가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고 계시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기사를 제가 볼 수 있어서 이 기사를 간략하게 소개시켜 드리면서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금리가 앞으로의 이자 상환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현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시중에 메이저 5 뱅크에 현재 공시되어 있는 이자율을 보면은요. 쭉 보시면 알겠지만 자, 변동금리 같은 경우는 BMO가 가장 낮죠. 3.2로요. 스코샤가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고정금리 같은 경우는 CIBC가 가장 낮은 걸로 공시된 자료에서는 나오죠. 그리고 RBC가 가장 높게 나오네요. 고정 같은 경우는요. 자, 현재 이렇게 변동 이자율과 고정 이자율이 메이저 뱅크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자, 이 기사를 보시면요. 판매 가격은 하락하고 있지만 이자율은 상승하고 있다. 그러면서 월별 모기지 지불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기사예요. 그래서 주가사에서 만든 뉴스인데 그러니까 간략하게 정리해드리면 뭐냐면요.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이자율은 상승하고 있죠. 계속해서. 그런데 주택 가격은 하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사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이자율은 계속 상승하고 있지만 이자율이 상승하는 만큼 주택 가격은 하락했기 때문에 지금 이자율이 많이 상승했다고 치더라도 가장 핫했던 시기인 올해 2월에 주택을 구입했을 때 그때 적용받았던 이자율과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를 잠깐 다시 보실게요. 여기 보시면 자, 옥빌 같은 경우는 지난 2월에 평균 가격이 176만 8천 불 정도였잖아요. 그래서 먼슬리 내야 했던 비용이 6,700불 정도였는데 이 가격이 올해 5월에 149만 5천 불 정도로 감소했죠. 가격이 떨어졌죠, 집값이. 그래서 이자율이 많이 올랐지만 5월에는 6,831불이 먼슬리 페이먼트가 됐다는 겁니다. 요 밑에 보시면은 based on 3.02% interest rate이고요. 2월에는요. 그리고 6월에는 4.81% interest rate을 적용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2월에는 이자율이 3.02였고요. 지난 5월에는 이자율이 4.81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3개월 동안 이자율은 거의 1.8% 증가했죠. 그렇게 많이 증가했는데 가격은 176만 불에서 149만 불로 떨어지면서 빌려야 하는 돈이 그만큼 줄어든 거죠. 따라서 이자율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지난 3개월 전과 비교했을 때 월 지불액이 1.8%밖에 상승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오렌지불 같은 경우를 보면은요. 자, 2월에는 104만 9천 불이었죠. 그리고 먼슬리 내야 했던 비용이 3,983불이었는데 이제 이 104만 9천 불의 평균 가격이 3개월 만에 84만 5천 불로 감소했죠. 그래서 먼슬리 페이먼트가 3,206불로 지난 2월에 비해서 마이너스 19.5%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그래프를 처음에 봤을 때는
옥빌, 브람튼 이 지역을 봤을 때는 그럴 수 있겠다. 이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요. 그랬는데 이 뒤로 가면서 얼핏 봐도 숫자가 좀 안 맞아요. 그래서 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제가 다시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 계산한 과정을 간략하게 공유해 보면은요. 자, 우선 옥빌 같은 경우는 $176만 8천 정도 됐죠. 구입 가격이. 그리고 이자율도 바꿀게요. 여기 3.0이죠. 그리고 스트레스 테스트 레이트도 5.25%죠. 그래서 적용된 걸 한번 보면은요. 자, 참고로 스트레스 테스트는 5.25% 또는 실제 돈을 빌리는 이자율 플러스 2%를 해서 더 높은 퍼센테이지를 모기지 심사에서 적용받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자율이 3.02인데 여기에 플러스 2%를 하면은 5.02%고 이 5.25% 기준 스트레스 테스트보다 더 낮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 더한 것보다 이 기준 스트레스 테스트 이자율인 5.25%가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낮은 금리에서는 5.25%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적용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그렇게 해서 보면 먼슬리 페이먼트가 6,709불이네요. 다시 돌아가 보면 6,710불이죠. 6,710불 거의 비슷하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스트레스 테스트에 적용한 먼슬리 페이먼트는 8,430불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금액을 낸다고 치지만 소득이 이 먼슬리 페이먼트를 받쳐줘야지 176만 8천 불짜리 주택을 20% 다운페이 해서 나머지 140만 불 가량의 모기지를 빌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에는 아까 전에 5월에는 이만큼 감소했다 그랬죠. 감소했고 4.81%를 적용했다 그랬잖아요. 이걸 한번 볼게요. 자, 프로퍼티 밸류를 149만 5천 불로 했고요. 20% 다운페이 했죠. 그리고 이자율을 4.81%였죠. 그리고 이자율이 4.81이니까 스트레스 테스트 같은 경우는 플러스 2를 해서요. 6.81이 되죠. 자, 이제 볼까요? 자, 보시면 먼슬리 페이먼트가 6,831불이 됐어요. 다시 돌아가 볼게요. 6,831불 맞죠? 그리고 스트레스 테스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먼슬리 페이먼트가 8,242불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기지를 빌리기 위해서 매달 이만큼의 먼슬리 페이먼트를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은행이 검토한 후에 이제 승인을 내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지금 6.81로 이자율은 올랐는데 아까 전에 5.25%였잖아요. 근데 먼슬리 페이먼트가 8,242예요. 아까 전에는 8,430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실만을 놓고 봤을 때는 금리가 오르기는 했지만 오히려 이 스트레스 테스트 이자율이 적용돼서 제 자격 심사의 기준이 되는 이 금액은 그 먼슬리 페이먼트 금액은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소폭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 주가사에서는 이자율이 3.02에서 4.81로 많이 올랐지만 주택가격이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집을 사기 위해서 모기지 대출을 받는 게 그렇게 생각처럼 어렵지 않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많은 구매자는 더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더라도 연초에 비해서 월별 지급액이 낮아진다는 사실에 놀랄 것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주가사라는 회사가 리얼터들을 데리고 있는 부동산 회사죠. 그러니까 집을 사고 팔아야지 수익을 내는 회사죠. 그러니까 이 기사를 통해서 금리가 많이 올랐다고 걱정하지 말고 주택가격이 그만큼 떨어졌으니까 집을 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금리가 많이 올라서 다들 금리가 올라서 모기지 받기가 힘들다고 하지만 실제로 계산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역설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여기 오렌지비를 보면은요. 자, 먼저 104만 9천 불 평균 가격을 입력해 보면은요. 이자율 3.02%로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monthly payment가 3,982불이죠. 3,983불이죠. 여기는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스트레스 테스트 레이스를 적용했을 때는 5,000불가량 되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5월에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죠? 이 떨어진 걸로 한번 넣어볼게요. 이자율이 4.81이죠. 그럼 6.8이 되죠? 적용시켜 보면은요. 자, 여기 보면은 monthly payment가 3,943불이 됐어요. 자, 여기서는 지금 3,206불이라고 해서 지난 2월보다 monthly 비용이 거의 20%, 그러니까 19.5% 감소한 걸로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계산한 수치에 의하면은 3,943불이에요. 3,943불이면 지금 지난 2월보다 40불 정도 감소한 수치긴 하지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3,200불보다는 훨씬 높은 수치죠. 제가 아까 전에 옥빌 케이스에 넣었던 거랑 똑같은 조건이거든요. 다른 거 고친 거 아무것도 없고 이자율 바뀌었고요. 그리고 모기지 20%고요. 나머지 조건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제가 계산한 숫자와 여기 나와 있는 이 숫자가 틀리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시면은 자, 여기서는 스트레스 테스트 비율을 적용한 monthly payment가 4,758불이에요. 아까 전에는 5,028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테스트 비율이 높아지긴 했지만 아까 전에는 5.25였는데 지금 6.81이잖아요. 이렇게 높아지기는 했지만 주택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monthly payment도 5,028불에서 4,758불로 감소한 거죠. 그러니까 큰 차이는 아니지만 anyway 이자율은 올라갔지만 집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모기지 받기가 조금이나마 수월해졌다는 건 사실이죠. 하지만 여기서는 monthly payment가 3,943불이죠. 이자율 4.81로 했을 때요. 근데 여기서는 3,206불이죠. 제 계산이 맞다면 이 부분은 틀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제가 시간 관계상 다 해보진 않았어요. 뭐 다 해볼 필요는 없죠. 그렇게 중요한 데이터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제가 옥빌하고 오렌지빌만 해봤는데 옥빌은 제 계산과 동일합니다만 오렌지빌 같은 경우는 틀렸어요. 셈이 빠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옳지 봐도 계산이 안 되죠. 물론 옥빌 같은 경우는 지난 2월에 비해서 많이 더 감소하긴 했어요. 워낙 주택가격이 더 비쌌으니까요. 그러니까 감소폭이 거의 2배 가깝게 감소하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계산을 해본 건데 역시나 이 계산이 틀린 걸로 나와요. 그래서 이 계산이 틀리고 맞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여기서 보신 것처럼 스트레스 테스트 이자율이 더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monthly payment가 4,758불인데 지난 2월에는 5,028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큰 차이는 아니지만 주택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금리가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모기지 대출을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소폭이지만 낮아진 걸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조금 더 쉬워진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지금 주택을 사려는 사람과 예전에 2월 달에 피크였을 때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 그 바이어의 차이가 어떤지를 비교해주고 있죠. 이 수치가 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주택을 구입하시려는 분한테 참고 자료가 되겠죠. 그런데 예전에 주택을 구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케이스가 도움이 되지 않겠죠. 특히 가장 피크였던 시기, 지난 2월 주택을 구입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고정이자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변동으로 많이 하셨죠. 그런데 지금 변동이자율도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미 주택을 구입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변동이자율이 오름에 따라서 매달 내야 하는 monthly payment가 얼마나 증가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7월 중순에 캐나다도 금리를 또 올릴 텐데 이제 그렇게 또 올리게 된다면 얼마나 증가할지 그게 궁금하시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 부분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그 계산에 앞서서 해당 시기에 이자율을 한번 보면은요. 자, New Mortgage Rate Effective January 18이죠. 이때 변동금리가 1.5였어요. 그러니까 프라임 렛에서 마이너스 1.1까지 해줬었어요. 이때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변동금리는 1.5였죠. 자, 그럼 이번에는 최근 걸 볼게요. Effective date이 16 June이에요. 그런데 변동금리가 3.3이죠. 이제 마이너스 0.55밖에 안 해주죠. 프라임 레이트에서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두 가지 레이트, 2월 달에는 1.5% 변동이자율, 그리고 가장 최근에 발표된 3.3% 변동이자율, 이 두 가지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계산하기 편하게 프로퍼티 밸류는 100만 불로 할게요. 그리고 또 똑같이 20% 다운페이를 하고요. 80만 불을 빌리게 되죠. 그리고 올해 1월 중순에 1.5였죠. 퍼센테이지가. 그러면 변동이자율이 1.5%니까 1.5 플러스 2 하면 3.5%인데 그거보다는 5.25%가 더 높죠. 그러니까 이 수치를 적용해서 계산을 해볼게요. 자, 그랬더니 여기 보시면 monthly payment는 3,197불이고요. 스트레스 테스트 레이트를 적용했을 때는 4,767불이 됐죠. 이게 올해 1월 중순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100만 불짜리 주택을 20만 불 다운페이를 하고 1.5%로 모기지 대출을 받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대략 monthly payment를 이만큼 하시면 됐었어요. 물론 여기에 상환 기간이라든지 그리고 바이위클리로 페이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소득이나 크레딧에 따라 차이는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디테일한 요소들은 모두 배제하고 여기서는 20% 다운페이에 25년 상환에 이자율만 갖고 한 거예요. 소득도 넉넉하다고 본 거고요. 자, 그랬을 때 1.5% 변동 이자율로 했을 때 매달 3,197불을 내야 되는 걸로 나왔죠. 자, 그럼 이제 이자율을 바꿔볼게요. 아까 전에 3.3이었죠? 그리고 3.3에 2%를 하면은 5.3이죠. 5.25 기준 스트레스 테스트 레이트보다 이 플러스 2% 한 게 더 크니까 이 이자율을 사용해야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자, monthly payment 같은 경우는 3,910불이 됐어요. 아까 전에 3,197불이었죠. 그러니까 올해 1월에 변동으로 1.5%로 80만 불 모기지를 빌리신 분들은 700불 정도 더 내시게 된 거죠. 그런데 스트레스 테스트 레이트를 적용한 monthly payment를 보면 4,790불이에요. 아까 전에 4,767불이었죠.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모기지를 새로 얻는 게 아니라 올해 1월에 1.5% 변동 이자율로 승인을 받아서 금리 인상분에 따라서 계속 매달 내야 하는 monthly payment가 증가하는 거지 모기지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되는 게 아니니까 이 qualifying rate이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무시해도 되고 중요한 건 monthly payment가 올해 1월에 비해서 지금 6월인데 지금 시점이 대략 700불 정도 더 올랐다는 거죠. 80만 불 정도 빌렸을 때요.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은요. 앞으로 7월 중순에 또 이자율이 오른다고 하잖아요. 뭐 미국을 따라서 0.7%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냥 심플하게 여기에 0.75%를 그냥 더해볼게요. 자, 그러면 4.05가 되죠.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2가 되니까 6.05%가 되고요. 자, 계산해 보면은요. 지금 3.3%보다 0.75%가 더 올라가서 4.05% 변동 이자율로 했을 때 4,229불이 돼요. monthly payment가. 그래서 3.3%였을 때 3,910불 정도였잖아요. 그래서 그때보다 310불 정도 증가하죠. 그리고 올해 초에 변동 이자율이 1.5%였을 때 그때 monthly payment가 3,197불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올해 초에 비해서는 1,000불이 넘게 증가한 거죠. 굉장히 큰 수치죠. 매달 나가야 하는 금액이 반년 만에 1,000불로 늘어난 거니까요. 그건 크죠. 부담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드리는 이유가 이 그래프에서는 바이어의 입장에서 올해 초에 비해서 지금 현재 모기지를 받기가 더 어려워졌는지 또는 쉬워졌는지 여부와 금리가 올랐으니까 분명히 월 지급액, monthly payment도 증가했을 것 같은데 그 궁금증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답을 주고 있다면 제가 방금 전에 계산해드린 것 같은 경우는 올해 초에 이미 주택을 구입하신 분들, 특히 변동 이자율로
주택을 구입하신 분들이 현재 이자율이 오름에 따라서 먼슬리 페이먼트가 얼마나 증가했는지 그 궁금증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해서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해봤습니다. 다만 한 가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모든 분들의 케이스가 다 다르죠. 그래서 정말 숫자 하나, 아까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환 기간을 어떻게 했는지, 먼슬리 페이먼트로 했는지, 바이위클리로 했는지, 그리고 80만 불을 빌렸는지, 60만 불을 빌렸는지, 다운페이 20%를 했는지, 못했는지, 그리고 여기서는 TD은행인데 또 다른 어떤 은행으로 했는지, 그리고 모기지 계약서, 그러니까 모기지 커밋먼트에, 스테이트먼트에 어떤 계약사항이 있는지, 그래서 변동 이자율이지만 중앙금리가 오르면서 그 올라가는 금리에 매달 내야 하는 원금은 똑같은데 이자율이 올라갔으니까 이자 비용은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내는 원금에 이자율이 올라가서 이렇게 많이 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자 비용이 높아지는 만큼 매달 원금이 줄어들 수도 있겠죠.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큰 부담이 없을 수도 있겠죠. 대신에 매달 내야 하는 원금은 줄어들겠죠. 이자가 그만큼 높아지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지금은 똑같은 먼슬리 페이먼트를 내지만 실제는 이자를 계속 더 많이 내고 있는 거죠. 원금은 원래 상환 계획보다 조금 내고 있고요. 이럴 경우에는 앞으로 내야 할 이자액은 더 많아지겠죠. 원금 상황이 그만큼 늦어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결과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만 이 주가사의 뉴스를 보면서 올해 초에 변동금리로 모기지를 얻으신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본 거니까요. 나는 왜 이렇지? 나는 아닌데? 하고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요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자, 얼마 전에 이제 중앙은행에서 이제 금리가 계속 상승하고 있고 주택 시장에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한 얘기가 이건데, 자, When we adjust our policy interest rate at the bank, we don't expect immediate results. It usually takes 18 to 24 months to see the full effect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설명해드린 얘기는 금리가 오름에 따라서 이자율이 실시간은 아니지만 거의 빠르게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여드렸죠. 근데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그 여파가 바로 나타나진 않죠. 물론 특정 지역의 시장을 계속 모니터링 하다 보면 금리가 오르고 일정 시간, 여기서는 18개월, 24개월이라 그랬는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몇 주 지나서 변화가 감지되기는 해요. 그런데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여파가 확실하게 큰 영향을 주기까지는 이렇게 롱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정확하게 알 수 없죠. 앞으로 6개월 후에 어떻게 될 거다. 그 얘기는 정말 추측일 뿐이죠. 물론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 추측이라도 잡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죠. 이제 그건 이해합니다만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인에게 무리가 되지 않은 범위 안에서 움직일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의 주택시장에서는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버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박셰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